1975년 한국으로 돌아온 김종수를 기다리고 있던 건 상상보다 훨씬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꿈 같은 시간과는 정반대의 현실이 그를 맞이했죠. 마치 하늘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1970년대 중반의 한국은 아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어요. 특히 중소기업들은 오일 쇼크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김종수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방직 공장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셨고 공장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울기만 하셨죠. 아들의 유학비를 위해 모든 걸 투자했던 아버지. 이제 그 아들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할 차례였습니다. 종수야, 이제 내가 가장이다. 아버지 회사도 우리 가족도 모두 내가 책임져야 해. 네가 아니면 우리는 모두 길바닥에 나앉게 돼. 어머니의 말씀에 김종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어깨는 이미 굽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느라 고생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병원에서 아버지를 보는 순간 김종수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건장하셨던 아버지가 이렇게 변해 계실 줄이야. 의식도 없으신 채로 호흡기에만 의존해 계시는 아버지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김종수는 미국에서의 학업을 접고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빚 정리만도 몇 년이 걸릴 상황이었어요. 영문학을 공부하던 청년이 하루아침에 공장 사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공장 일은 정말 어려웠어요. 김종수는 문학과 학문에는 소질이 있었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직원들도 처음엔 미국에서 공부하다 온 도련님을 우습게 봤죠. 하지만 김종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하며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미국에서 기른 어학 실력으로 수출 업무도 개척해 보려 했고 새로운 기술 도입에도 관심을 가졌죠. 그래도 메리에게는 꾸준히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달라, 꼭 돌아가겠다는 내용이었죠. 매일 밤 공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촛불을 켜놓고 메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친애하는 메리에게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어. 아버지 병문안을 다녀오고 공장 일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하지만 밤이 되면 내 생각뿐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꼭 돌아갈게. 메리도 처음엔 이해해 주었습니다. 기다릴게, 힘내라는 따뜻한 편지들이 왔어요. 하지만 김종수는 눈치챘습니다. 편지가 올 때마다 메리의 글씨체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엔 사랑스러운 문체였는데 점차 걱정과 불안이 묻어나기 시작했어요. 종수야, 내가 보고 싶어.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우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 내 옷들도 그대로 두었어. 빨리 와서 나를 안아줘.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김종수의 마음은 찢어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를 한국에 붙잡아 두고 있었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김종수는 한국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빚은 늘어만 갔고 가족들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거든요. 공장을 정상화하는 것만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어요. 더군다나 1970년대 후반의 한국은 해외여행 자유화 이전이었어요. 일반인이 외국에 나가는 것은 지금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죠. 사업자금 조달도 어려웠고 외화 반출도 제한적이었어요. 1977년 어느 날 어머니가 중매쟁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김종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종수야, 이제 장가갈 때가 됐다. 좋은 처녀 하나 봐뒀어. 교사 집안의 딸로 품행도 단정하고. 어머니, 저는 뭘 더 기다려?
네가 미국서 만난 그 여자 얘기하는 거냐? 그게 말이 되냐? 언제까지 그런 헛된 꿈만 꿀 거냐? 1970년대 한국에서 효도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져 계시고 어머니가 원하는데 아들로서 거역할 수 없었죠. 특히 김종수처럼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에게는 더욱 그랬어요. 어머니는 계속 설득했어요. 네가 미국 여자와 결혼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손자 얼굴도 못 보고 죽으란 말이냐? 그 여자가 한국에 와서 살 수 있겠느냐? 어머니의 말씀도 일리가 있었어요.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과의 결혼은 정말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시골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상황에서 메리가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걱정도 있었죠. 그렇다고 메리를 배신할 수도 없었고, 김종수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는 메리와 효도해야 할 부모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 너무 잔혹했어요. 몇 달을 고민한 끝에 결국 김종수는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메리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기로 한 거죠. 그 편지를 쓰는 데만 며칠이 걸렸어요. 메리야, 미안해. 나는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어머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야. 나는 아들로서 가족을 버리고 갈 수는 없어. 부디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줘. 너를 평생 사랑할 거야. 편지를 쓰면서 김종수는 끝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려서 제대로 글씨를 쓸 수도 없었어요. 이 편지 한 통으로 자신의 첫사랑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1978년 봄, 김종수는 어머니가 정해준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순자라는 이름의 온순한 여성이었어요. 교사 집안의 딸로 착하고 현모양처감이라는 게 어머니의 평가였죠. 순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김종수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해 주려 노력했고 시부모님께도 정성으로 효도했죠. 김종수도 순자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혼식 날 김종수는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신랑이 감동해서 우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김종수는 자신의 첫사랑을 묻어버리는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신혼생활을 하면서도 김종수의 마음 한편엔 늘 빈자리가 있었어요. 순자는 좋은 아내였지만 메리에 대한 그리움은 지울 수 없었거든요. 때로는 밤에 혼자 메리의 옛 편지를 꺼내보곤 했습니다. 특히 메리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그 편지는 김종수가 이별 편지를 보낸 지 몇 개월 후에 도착했었습니다. 종수야, 나는 10년을 기다렸어. 하지만 이제 포기할 시간인 것 같아. 나도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너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야. 1985년 메리의 마지막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도 결국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김종수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싶었죠. 그 후 김종수는 중학교 국어 교사가 되어 30년간 성실히 살았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고 모범적인 가장이었죠. 학교에서도 성실한 선생님으로 통했고 동네에서도 인품이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메리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45년이 지나도록 가족 사진을 찍을 때마다, 아이들의 졸업식에 갈 때마다 김종수는 문득 메리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메리와 함께했다면. 2014년 아내 순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조용히 눈을 감았죠.
김종수는 30년 넘게 함께한 아내를 정성껏 간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순자의 장례를 치르고 혼자가 된 후 김종수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의무감으로 억눌러 왔던 45년 전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혼자 된 지 5년, 김종수는 매일 밤 그 옛날 편지를 꺼내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김종수 할아버지가 한국을 떠난 지 꼭 5년이 지난 2024년 3월,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한인회입니다. 골든게이트 파크 근처 요양원에 한국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치매가 있으신 것 같고 가족을 찾아드릴 수가 없어서요. 평범한 신고 전화였지만 이것이 45년 만에 운명적 재해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죠. 한인회 직원이 달려간 곳은 선셋 디스트릭트의 작은 요양원이었습니다. 선셋 케어센터라는 이름의 아담한 요양원이었죠. 이곳은 주로 아시아계 노인들을 돌보는 곳으로 유명했어요. 그곳에는 많이 야위고 기억도 흐릿해진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종수 할아버지였습니다. 75세가 된 그는 5년 전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머리는 새하얘졌고 몸도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온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70세의 나이에 혼자서 낯선 땅을 헤매며 겪었을 고생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분이 3년 전부터 여기 계세요. 길에서 쓰러져 계시는 걸 발견됐는데 신분증도 여권도 없으셔서. 요양원 직원의 설명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2021년 겨울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아마도 할아버지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후 메리를 찾아 헤매다가 길을 잃으셨을 거예요. 45년 전의 기억을 따라 옛날 살던 곳들을 찾아다니셨겠지만 이미 모든 게 바뀌어 있었겠죠.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건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45년 전 메리가 보낸 편지들과 두 사람이 함께 찍은 낡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것들만이 김종수 할아버지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단서였죠. 편지들은 시간이 지나 종이가 누렇게 변했지만 메리의 사랑스러운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마이 디러스트 종수로 시작되는 편지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순수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김종수 할아버지 맞으세요? 메리를 찾아야 해. 할아버지는 간혹 이런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해도 메리라는 이름만큼은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만큼은 할아버지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다행히 한국 영사관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었고 할아버지가 5년 전 한국에서 실종 신고된 분이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연락할 가족은 아무도 없었어요. 두 자녀 모두 이미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고 친척들도 할아버지의 행방을 포기한 지 오래였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치매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간혹 메리라는 이름을 부르긴 했지만 그 외엔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가끔 창가에 앉아서 먼 곳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곤 했다고 해요. 아마도 45년 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오르곤 했을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할아버지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 이제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기억하지 못하시거든요. 요양원 원장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도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가끔 영어 단어들을 중얼거렸거든요. 마이, 러브, 임살이, WAIT4, 미 같은 짧은 문장들이었어요. 그런데 한인의 직원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옆에는 늘 한 미국인 할머니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다른 자원봉사자들과는 뭔가 다른 특별함이 있어 보였습니다. 아, 메리 할머니 말씀이세요? 그분은 40년째 이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정말 헌신적이신 분이에요. 요양원 직원의 설명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메리 존슨.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한인의 직원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중얼거리던 바로 그 이름이었거든요. 혹시 그 메리 할머니가 한국 할아버지를 특별히 돌봐주시나요? 네, 그렇네요. 이상하게도 이 할아버지가 오신 후로는 메리 할머니가 더 자주 오시거든요. 마치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인 것처럼요.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메리 존슨, 75세. 김종수와의 이별 후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그녀는 40년 전부터 이 한인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해왔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빠지지 않고 이곳에 와서 한국인 어르신들을 돌봤죠. 왜 하필 한인 요양원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메리 본인뿐이었어요. 언젠가는 그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메리의 고백이었습니다. 한인의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메리는 45년간 간직해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메리는 김종수의 마지막 편지를 받은 후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를 놓아주려고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가 한국에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나는 결코 그를 잊을 수 없었어요. 메리는 45년 동안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몇 번의 연애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김종수를 잊지 못해 모두 포기했죠. 친구들은 메리를 이해할 수 없어 했어요. 메리, 그 한국인 남자는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했잖아. 너도 새로운 사랑을 찾아야 해. 하지만 메리는 늘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랑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을 거야. 그래서 한인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거였어요. 혹시나 김종수가 언젠가 이곳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미한 기대를 품고 말이죠. 4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이곳에 온 이유였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처음 이곳에 오셨을 때 저는 바로 알았어요. 45년이 지났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거든요. 메리는 기억을 잃은 김종수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김종수는 메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사실이 메리에게는 너무나 슬펐지만 그래도 그가 살아서 자신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종수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불안해하고 경계했지만 메리가 나타나면 이상하게 편안해했거든요. 기억을 잃으셨지만 마음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메리의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할아버지는 메리가 곁에 있을 때만큼은 평온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느 날 메리는 45년 전 둘이 자주 듣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더 웨이 유 룩 터나이트. 그들의 노래였죠. 1974년 결혼식 날 첫 댄스를 추며 들었던 그 노래 말이에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종수 할아버지가 희미하게나마 그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45년 전의 기억이 음악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Someday, when I'm April, when the world is cold.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히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메리는 그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4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던 거죠. 메리는 매일 김종수의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그의 옆에 있어줄 뿐이에요. 45년을 기다린 사랑이 이런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가끔 메리는 45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곤 해요. 할아버지가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종수야,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도서관. 네가 내 책을 들어줬던 그날. 그때 난 벌써 내게 반했었어.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하지만 메리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왠지 모르게 편안해 보였어요. 때론 인생이란 우리가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김종수 할아버지는 45년 만에 약속을 지켰고 메리는 45년을 기다린 끝에 그 약속을 받아주었습니다. 비록 김종수 할아버지는 기억을 잃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메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는 오늘도 그의 옆에서 45년 전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꼭 돌아올게. 기다릴게. 45년 전에 그 약속이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거죠. 사랑은 때로 이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기억을 잃어도 시간이 흘러도 서로를 알아볼 수 없어도 마음만은 여전히 그곳에 있는 거죠. 김종수 할아버지와 메리 할머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샌프란시스코 어느 요양원에서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45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뎌낸 사랑이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김종수 할아버지처럼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45년씩 기다릴 필요는 없겠지만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심지어 기억까지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김종수 할아버지와 메리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실화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계속 기대해주세요.